그럼 선생님 올린 것도 23번에 3번까지 올렸나?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럼 또. 자 4번 밑줄 들어. 얘들아 선생님 올린 거 외에도 있잖아. 그 번호가 앞서와 있는 번호도 되게 많을 거야. 지그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묶어서 재생 목록에다 묶어서 이제 그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 선생님 이거 영상을요 한 주제를 갖고 묶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갖고 한 학생 때 배웠는데 또 까먹었어요. 이거 하다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어휘는 어휘대로 리스트를 만들 거고 그 다음에 그 실전어법은 실전어법대로 리스트를 만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목록 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공부하기 더 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뭐 수능 기출문제 풀이다 갖고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놓을 테니까 그 영상 항상 반복해서 보면서 잘 걸고 만들도록 하세요. 알았어요? 자 4번 밑줄은 무슨 밑줄이지 얘들아? 일단은 문장 중간에 위치가 있으면 이건 무슨 밑줄이다? 관계대명사 위치 밑줄어법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뭘 먼저 확인하냐면 그 앞에 이제는 콤마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줍니다. 왜냐면 접근 방식이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야. 자 만약에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쳐 있는데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관계대명사 위치에 밑줄이 쳐 있는데 이번에는 콤마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나가면 돼요. 알았어요? 자 일단은 관계대명사 위치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뭐라 그러면 계속적 용법의 관계대명사라고 그래요.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이 관계대명사는요. 알겠어요? 어차피 앞에 선행사인 명사를 받을 수도 있지만 앞문장 전체를 대신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관계대명사 위치이기 때문에 콤마 다음에 위치에 밑줄이 쳐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앞에 자리를 볼 이유가 없다. 왜? 앞문장 전체도 받을 수 있고 단일 명사인 선행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무조건 받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치 앞에 콤마가 있는 경우는 한 단계가 줄어드는 거지. 앞에 선행사를 굳이 애써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뒤에 문장만 보고 판단하면 돼. 그럼 위치가 맞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뒤에 문장이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인 것만 확인을 한 다음에 이때 위치가 맞느냐 틀리느냐 이걸 결정해 주면 되는 것이고 자 만약에 위치 앞에 콤마가 없어 그때는 뭐야? 계속적 용법으로 쓰인 관계대명사 위치가 아니지 계속적 용법으로 쓰이지 않는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선행사가 꼭 있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 같은 경우 그냥 위치 밑줄어법이었을 때는 첫 번째 단계가 앞에 선행사인 명사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됐어요? 그 다음 문장이 무슨 문장? 불완전한 문장을 확인하는 게 두 번째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위치는 뭐야? 위에 거야 밑에 거야? 당연히 위에 거지. 그러니까 뒤에 문장만 보면 된다는 얘기야. 자 뒤에 문장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 covers 얘 동사잖아요. 내 말 이해가요? 벌써 동사부터 시작하니까 주어가 빠져있네요. 내 말 이해가요? 불완전한 거 맞네요. 그냥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는 어법 이렇게 되는 거죠. 쌤 말 이해가나요? 자 이제 5번 밑줄 들어갈게요. 5번은 무슨 밑줄? 자 cause라는 단어로 할게 얘들아. cause라는 단어로 했거든요. cause라는 단어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돼. 알아들어? 근데 cause라는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명사의 밑줄어법이라는 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동사의 밑줄로 판단하고 여러분들 문제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말 이해가죠? 그래서 cause라는 단어가 일반 동사인 건 알지 얘들아. 근데 일반 동사 문장 중간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어법인데 덤벙대면 안 돼. 뒤에 s가 붙었다고 해서 이거 무조건 정동사야. 그러니까 수일치 문제야. 이렇게 판단하고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이 자리가 먼저 정동사인 걸 먼저 확인이 돼야 된다고요. 내 말 이해 가냐? 자, 그래서 이 자리가 먼저 정동사 자리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제 1단계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덥냐? 끌까? 좀 환기가 안 되나? 창문 좀 열어봐. 좀만 열어봐. 좀만 환기, 됐어. 자, 들어갈게요. 이 문장.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자, its cause will not release their seeds unless the heat of a fire cause them so often. 이렇게 돼 있어요. 됐나요? 자, 그럼 요게 정동사 자리인지 causes가 정동사 자리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 문장의 첫 대가리는 is conce부터 시작해서 오픈으로 끝났어요. 그죠? 그럼 처음부터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뭐 중간에 딴 게 있나요? 뭐가 있어요? unless가 있죠. 자, 봐 얘들아. unless가 뭐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부사절을 이끄는 접사니까 접속사 앞에서 끊었을 때 얘들아 앞에인 is cons will release their seed 얘가 주절이 되는 것이고 바로 unless라는 접속사부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가 바로 뭐가 되냐면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절이다 라고 판단하면 돼요. 내 말 이해가죠? 그럼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절이라고 했으니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뒤에는 당연히 주어 동사가 있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니까 the of fire, A of B라는 주어 나왔고요 여기. 그러면 이 자리가 정동사가 될 수 있었기에 뒤에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거죠. 그럼 cause라는 동사는 무슨 자리가 돼요? 정동사 자리가 된 게 확정된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자, 이 자리가 정동사야. 이게 무슨 어법이었다? 문장 중간 일반 동사 현재형 밑줄어법이야. 그러니까 일반 동사 현재형에 밑줄이 쳐 있을 때는 딱 두 가지만 확인해 주면 돼.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였다? 수의 일치형. 알았어? 두 번째가 뭐였다?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요. 그 두 가지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된다고요. 근데 만약에 단계별로 가는데 우리가 일단 현장이다 보니까 제일 먼저 뭐부터 파악하겠어요? 수의 일치 먼저 파악을 한다고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단수 취급이 된 게 맞다고 한다면 S가 붙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그냥 무시고 그냥 건너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인해야 된다고요. 뭐요? 능동태와 수동태의 구분이요. 예를 들어 수일치 문제인데 만약에 수일치 문제 자체에서 틀렸어. 그럼 능동태, 수동태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 이미 거기서 틀렸기 때문에. 내 말이 가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지금? The heat of a fire. A of B로 되어 있는 거지 얘들아? 그럼 A of B에서는 실제 주어가 뭐라고 했어 선생님이? 그렇죠. A가 된다고 그랬었지. 근데 A of B에서 실제 주어가 A인데 B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때는 어떤 경우였죠? A of B에서 실제 주어는 A인데 B가 실제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가 뭐였지? A 자리에 또 까먹었구나 이 색깔. A 자리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을 때 알겠어요? A 자리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왔을 때 여러분들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뭐가 있어? 대부분의 뜻을 나타내는 most도 바로 뭐야?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일부를 나타내는 some도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다음에 몇몇 퍼센트 몇몇 퍼센트 100%가 있으면 1%, 2%다 부분이잖아. 내 말 이해가? 그 다음에 분수의 표현이 나온다든가 그 다음에 대다수라고 하는 the majority 또는 the bird 이게 다 대다수의 뜻이더라. 됐나요? 자 기타 등등등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말이 어디에 있을 때 A 자리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실제 주체는 뭐가 된다? B가 된다 라고 판단하고 문제를 푸시면 돼요. 쌤 말씀 무슨 말인지 알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A of B에서 얘들아 A 자리에 히트라는 단어가 나왔어. 히트가 뭐예요? 부분 나타내는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단수잖아요. 그러니까 causes 맞았죠. 자 이제 2단계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하는 문제. 여러분들 한 동사를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했죠?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할 때 제일 먼저 했던 거는 그렇지 그 동사가 그렇지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먼저 따진다 그랬죠. cause라는 동사는 자동사입니까 타동사입니까? 타동사 뭐를 이야기하다는 그럼 타동사가 능동태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어요? 능동태로 쓰였네요. 타동사가 능동태로 쓰이면 뒤에 뭐가 있으면 돼요? 목적어가 있으면 되겠죠. 목적어인 tham이라는 명사가 있죠. 그래서 두 개가 다 통과됐으니까 만드는 법이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어 얘들아? 지금 내가 설명한 이 두 가지 다 여러분들 3월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3월 모의고사도 볼 것이고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 내신의 전형적인 패턴의 어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죠? 오케이 한번 끊고 들어갈게요.